성공하기 전 100% 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대박을 어떻게 터뜨리나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머리로는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작가는 새벽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난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면 몸이 부서져라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해보겠는데 머리까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웠던 거죠. 쪽방은 너무 추웠고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일을 해야 했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떡져 있고 피부는 핏기가 하나도 없고 앙상한 몰골에 눈은 퀭했습니다. 그때 거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늘의 힘을 빌려봐. 거울 속에서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던 거죠. 이게 뭐지? 환청인가? 그녀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뒤에 작성하고 있던 원고를 움켜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완벽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이 들었고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볼펜을 찾기 시작했어요. 뭔가에 홀린 듯이 정신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완벽한 원고가 제목부터 전체 다 고스란히 보였어요. 예감대로 그녀는 응모에 당선됐고 대박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만 쥐어짤 때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애원하는 순간 저절로 굴러떨어졌다는 게. 그러나 이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매번 이렇게 합니다. 공포소설의 천재 스티븐 킹은 미저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멋진 공포소설 줄거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여성 테러범이 나타났어요. 얼른 메모해두었다가 미저리라는 소설로 완성했습니다. 보물섬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도 이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들기 전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머리야 똑똑히 들어라. 우주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내는지 잘 기억해다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안달할 이야기 말이야. 뉴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밤사이에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추하곤 했습니다. 그럴 땐 식사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일 보른 교수는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수학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죠.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밤을 새워 문제를 풀라고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충분히 잠을 자고 난 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둘 중 어느 그룹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밤새워 끙끙거린 피험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3배나 더 많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두뇌가 잠들어 있는 사이 문제가 술술 풀어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말도 안 돼. 공상과학이야? 뭐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도이치 교수는 우주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을 2007년에 입증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과 UCLA 대학 등 수많은 과학자들도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평행 우주의 존재가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구스 교수는 이 우주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다. 다른 우주엔 똑같은 얼굴을 가진 또 다른 당신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와인버그는 이런 가능성들을 라디오 채널에 비유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은 여러 나라의 수십 개 방송국에서 송출한 수백 가지 전파로 가득해요. 당신은 그중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전파들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다가 당신이 채널을 돌릴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무슨 소리야? 라고 일축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능성의 문은 그 순간 완전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어릴 적부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좁은 내용의 생각들을 굴리고 더하고 곱해서 내는 생각들이 당신이 가진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틀 속에 틀어박힌다면 그건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는 이 넓은 우주의 사막의 모래알보다 작은 사고의 틀 안에 숨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 우주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해. 이렇게 좁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그 아이디어가. 우주에서 떨어졌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단숨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작가 롤링은 기자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나는 보았던 걸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떠올랐어. 아이디어는 놀라운 힘으로 땅을 가르고 솟아올라 가지와 잎을 내밀며 꽃을 활짝 피워.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옮겨 적었다는 거죠. UCLA 연구진들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보니 그들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때 두뇌 에너지가 급증하는데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에이, 난 이런 거 안 믿어. 라고 가능성을 닫히면 당신의 지능도 닫혀버립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보세요. 아이디어가 우주에서 떨어져. 우주에서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 하나를 덥석 낚아챌 거야.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들은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그저 문제를 오래 생각할 따름이지. 우주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하거든. 자, 이제 여러분 주위에 가득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서도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찰 겁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와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결국 당신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나는 나쁜 습관도 있고 한계도 있어.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해.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말은 아니야. 그냥 지금의 나도 충분하고 좋다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서는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마법 지팡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시아를 여행할 때 저는 도교 전문가 박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저는 너그러운 학자인 노자를 공부했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마다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질문해 볼까요? 지금의 당신보다 더 완벽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집 사람이 당신보다 완벽한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완벽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완벽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밖에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완벽한 나이며 완벽한 나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나 혼자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평생을 끝없이 전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전투는 바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 때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요. 하루 종일 방패막이를 찾아 헤매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밀칩니다. 그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심도 많아집니다. 재물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애써 고통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두 팔로 껴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들이 당신 인생의 뿌리와 가지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생만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삶은 더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자리도 경험해봐도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의 잠재력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휘하면 실수해서 굴러 떨어진다고 해도 처음 시작한 자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더욱더 쉽게 그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더욱더 쉽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은 육체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육체도 감각도 지각도 힘도 현재 느끼는 감정도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반응도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보다 숨어있는 내가 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숨어있는 나에 비하면 티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흑백으로 가르지 말고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가며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도 훨씬 멋진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보다 훨씬 또렷하게 볼 줄 압니다. 그 시각장애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을 보는 게 정상이듯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정상이랍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겁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대안을 자유롭게 찾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집니다. 인생은 한 컷 한 컷으로 나뉘는 필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시험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겪는 좋지 않은 경험을 피하지 마세요.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기분을 주는 사람들도 회피하지 마세요. 그들 덕분에 나 자신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 또한 나의 스승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을 때 배운 깊은 교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기대 없이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미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얻은 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모두 반갑게 받아들이세요. 고마워하고 끌어안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고통스러운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여러분 나름의 완벽함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레오 버스카글리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수성가가 되는 부자들은 모두 이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우리와 다른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도전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라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그건 당연한 일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과 그들이 다른 점은 딱 하나일 뿐입니다.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저는 얼마 이상의 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 선수로 뛰고 싶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조 단위 매출을 벌게 될 거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내 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상하게 미래에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하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예감이 현실이 되었지 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현재와 상관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knowing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인생의 어느 순간과 이어져 결실을 보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J.K. 롤링, 무라카미 하루키, 손정의, 폴 맥카트니,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이들은 모두 노잉을 알아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뭘 바꿨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노잉의 책 저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모두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쌓아온 것들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내가 성공한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라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과거에 나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할 수 없어 라는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나는 실패했지만 나에겐 이미 성공한 미래가 있어. 그리고 그 미래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knowing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공자들과 천재들의 삶을 바꾼 knowing의 순간을 나는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고 미래에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knowing의 책에는 knowing의 순간을 캐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이유도 없이 푹 빠져서 했던 일이 있다. 만약 당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푹 빠져 있다면 그 일과 당신이 경험할 미래의 성공이 이어져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왠지 신경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정보가 있다. 어쩌면 지금 신경 쓰이는 그것이 당신의 미래와 연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16년 아무도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유튜브가 신경이 쓰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음 공부와 부자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게 찾아왔던 노잉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신기할 정도로 일이 술술 풀리고 인연이 이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별로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내 모습 그대로여도 괜찮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인연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들이 바로 노잉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각을 믿기 시작한다면,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 당신은 더욱더 빠르게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노잉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에 내가 보내는 메시지들이 나에게 매일 도착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 모든 메시지들을 받아 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에 끌리고 있는지, 그 끌리고 있는 것을 실행해 나갔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감각의 센서를 갈고 닦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긍정을 위해서 에너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기분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의미 없이 보고 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하루를 채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 하나를 정하면 평생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몇 번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자기 긍정과 에너지를 높이는 작업. 감각의 센서를 갈고 닦으며 노잉을 알아차리는 단계에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동시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성, 싱크로니티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고민했던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해결되거나 내가 꼭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나 책을 통해 접한다거나 눈앞에서 기회를 놓쳤지만 바로 다음번에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얻게 되거나 하는 순간들이 바로 싱크로니티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공하는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당신은 그 길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가 이끄는 삶, 보장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원하신다면 노잉을 알아채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공하기 전 100% 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대박을 어떻게 터뜨리나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머리로는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작가는 새벽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난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면 몸이 부서져라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해보겠는데 머리까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스러웠던 거죠. 쪽방은 너무 추웠고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일을 해야 했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떡져 있고 피부는 핏기가 하나도 없고
앙상한 몰골에 눈은 퀭했습니다. 그때 거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늘의 힘을 빌려봐. 거울 속에서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던 거죠. 이게 뭐지? 환청인가? 그녀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뒤에 작성하고 있던 원고를 움켜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완벽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지치고 힘든 마음이 들었고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볼펜을 찾기 시작했어요. 뭔가에 홀린 듯이 정신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완벽한 원고가 제목부터 전체 다 고스란히 보였어요. 예감대로 그녀는 응모에 당선됐고 대박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만 쥐어짤 때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애원하는 순간 저절로 굴러떨어졌다는 게. 그러나 이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매번 이렇게 합니다. 공포소설의 천재 스티븐 킹은 미저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멋진 공포소설 줄거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여성 테러범이 나타났어요. 얼른 메모해두었다가 미저리라는 소설로 완성했습니다. 보물섬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도 이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들기 전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머리야 똑똑히 들어라. 우주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내는지 잘 기억해다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안달할 이야기 말이야. 뉴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밤사이에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추하곤 했습니다. 그럴 땐 식사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일 보른 교수는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수학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죠.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밤을 새워 문제를 풀라고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충분히 잠을 자고 난 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둘 중 어느 그룹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밤새워 끙끙거린 피험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3배나 더 많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두뇌가 잠들어 있는 사이 문제가 술술 풀어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말도 안 돼. 공상과학이야? 뭐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도이치 교수는 우주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을 2007년에 입증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과 UCLA 대학 등 수많은 과학자들도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평행 우주의 존재가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구스 교수는 이 우주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다. 다른 우주엔 똑같은 얼굴을 가진 또 다른 당신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와인버그는 이런 가능성들을 라디오 채널에 비유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은
여러 나라의 수십 개 방송국에서 송출한 수백 가지 전파로 가득해요. 당신은 그중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전파들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다가 당신이 채널을 돌릴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무슨 소리야? 라고 일축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능성의 문은 그 순간 완전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어릴 적부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좁은 내용의 생각들을 굴리고 더하고 곱해서 내는 생각들이 당신이 가진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틀 속에 틀어박힌다면 그건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는 이 넓은 우주의 사막의 모래알보다 작은 사고의 틀 안에 숨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 우주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해. 이렇게 좁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그 아이디어가. 우주에서 떨어졌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단숨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작가 롤링은 기자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나는 보았던 걸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떠올랐어. 아이디어는 놀라운 힘으로 땅을 가르고 솟아올라 가지와 잎을 내밀며 꽃을 활짝 피워.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옮겨 적었다는 거죠. UCLA 연구진들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보니 그들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때 두뇌 에너지가 급증하는데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에이, 난 이런 거 안 믿어. 라고 가능성을 닫히면 당신의 지능도 닫혀버립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보세요. 아이디어가 우주에서 떨어져. 우주에서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 하나를 덥석 낚아챌 거야.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들은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그저 문제를 오래 생각할 따름이지. 우주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하거든. 자, 이제 여러분 주위에 가득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서도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찰 겁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와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결국 당신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나쁜 습관도 있고 한계도 있어.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해.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말은 아니야. 그냥 지금의 나도 충분하고 좋다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서는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마법 지팡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시아를 여행할 때 저는 도교 전문가 박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저는 너그러운 학자인 노자를 공부했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마다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질문해 볼까요? 지금의 당신보다 더 완벽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집 사람이 당신보다 완벽한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완벽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완벽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밖에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완벽한 나이며 완벽한 나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나 혼자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평생을 끝없이 전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전투는 바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 때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요. 하루 종일 방패막이를 찾아 헤매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밀칩니다. 그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심도 많아집니다. 재물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애써 고통을 자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두 팔로 껴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들이 당신 인생의 뿌리와 가지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생만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삶은 더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자리도 경험해봐도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의 잠재력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휘하면 실수해서 굴러 떨어진다고 해도 처음 시작한 자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더욱더 쉽게 그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더욱더 쉽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신은 육체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육체도 감각도 지각도 힘도 현재 느끼는 감정도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반응도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보다 숨어있는 내가 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숨어있는 나에 비하면 티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흑백으로 가르지 말고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가며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도 훨씬 멋진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보다 훨씬 또렷하게 볼 줄 압니다. 그 시각장애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을 보는 게 정상이듯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정상이랍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겁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대안을 자유롭게 찾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집니다. 인생은 한 컷 한 컷으로 나뉘는 필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시험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겪는 좋지 않은 경험을 피하지 마세요.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기분을 주는 사람들도 회피하지 마세요. 그들 덕분에 나 자신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 또한 나의 스승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을 때 배운 깊은 교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기대 없이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미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얻은 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모두 반갑게 받아들이세요. 고마워하고 끌어안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고통스러운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여러분 나름의 완벽함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레오 버스카글리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수성가가 되는 부자들은 모두 이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우리와 다른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도전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라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그건 당연한 일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과 그들이 다른 점은 딱 하나일 뿐입니다.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저는 얼마 이상의 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 선수로 뛰고 싶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조 단위 매출을 벌게 될 거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내 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상하게 미래에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하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예감이 현실이 되었지 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현재와 상관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knowing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인생의 어느 순간과 이어져 결실을 보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J.K. 롤링, 무라카미 하루키, 손정의, 폴 맥카트니,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이들은 모두 노잉을 알아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뭘 바꿨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노잉의 책 저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모두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쌓아온 것들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내가 성공한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라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과거에 나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할 수 없어 라는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나는 실패했지만 나에겐 이미 성공한 미래가 있어. 그리고 그 미래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knowing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공자들과 천재들의 삶을 바꾼 knowing의 순간을 나는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고 미래에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knowing의 책에는 knowing의 순간을 캐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특별한 이유도 없이 푹 빠져서 했던 일이 있다. 만약 당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푹 빠져 있다면 그 일과 당신이 경험할 미래의 성공이 이어져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왠지 신경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정보가 있다. 어쩌면 지금 신경 쓰이는 그것이 당신의 미래와 연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16년 아무도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유튜브가 신경이 쓰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음 공부와 부자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게 찾아왔던 노잉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신기할 정도로 일이 술술 풀리고 인연이 이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별로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내 모습 그대로여도 괜찮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인연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들이 바로 knowing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각을 믿기 시작한다면,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 당신은 더욱더 빠르게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knowing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에 내가 보내는 메시지들이 나에게 매일 도착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 모든 메시지들을 받아 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에 끌리고 있는지, 그 끌리고 있는 것을 실행해 나갔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감각의 센서를 갈고 닦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긍정을 위해서 에너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기분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의미 없이 보고 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하루를 채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 하나를 정하면 평생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몇 번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자기 긍정과 에너지를 높이는 작업. 감각의 센서를 갈고 닦으며 노잉을 알아차리는 단계에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동시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성, 싱크로니티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고민했던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해결되거나 내가 꼭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나 책을 통해 접한다거나 눈앞에서 기회를 놓쳤지만 바로 다음번에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얻게 되거나 하는 순간들이 바로 싱크로니티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공하는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당신은 그 길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가 이끄는 삶, 보장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원하신다면 노잉을 알아채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